제가 가끔 가다가 그냥 지역의 저수지 인근에 있는 카페 뭐 이런 데 놀러 갔다가 식사하러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걸로 실내 의자, 실내 테이블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그거 보면 바로 그냥 나옵니다. 여기 손 나왔네. 아, 손을 내가 가리고 있구나. 원래 작년에 제가 살던 집이고 마누라님이 지금 여기서 지내고 계시고 저는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요 앞에 마당이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요 파란 대문이 이장님 집입니다. 이장님이 나오시면서 아무래도 집안 꼴이 이걸 다 보면서 이제 뭘 저 따위로 살고 있냐라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고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화단에 이제 울타리 겸 벽 겸 또 상추 같은 거 심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화단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방부 데크목이죠. 요걸 주문했습니다. 요게 100자루고 가격은 75만원. 이걸 다 쓰진 않았고 이거의 극히 일부를 써서 만들었고 나머지로는 이제 평상 만들고 오두막을 한번 지어볼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차차 해 나갈 것이고 요 다리 다친 푸들 이름이 푸예요. 푸. 다리가 다 났어요. 근데 아무래도 짝재기로 붙어갖고 약간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도 조절 단기 갖고 와가지고 썰어주는 거죠. 방부목 화단은 만들어 놓으면 꽤 그럴듯합니다. 그 실력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잘 할 줄 몰라도 길이만 잘 맞춰갖고 재단 뚝뚝 해주고 피스 박아주고 그러면 끝납니다. 뭐 어렵진 않고 제가 이번에 만든 건 제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스탠다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여기서 잠깐 머리 정리도 안 했네. 잠깐 화면을 전환해서 방부목 화단을 구입하려고 하면 가격이 이제 요 정도 나옵니다. 55,000원, 111,350원, 뭐 17,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들어가면 사이즈가 아주 그냥 무슨 화분만 하거나 뭐 그런 거고 이제 사이즈를 크게 하면 점점 가격이 비싸지죠. 그리고 이런 67,000원 막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색이 안 돼서 와요. 오일 스테인을 안 발라줘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좀 요런 거는 보면은 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죠. 나무만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부직포나 방수 덮개 같은 거를 보온 덮개 이런 걸 안에다 설치를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는 사이즈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또 배송받을 때 화물 비용이 든다. 화물 비용이 뭐 싸게는 10,000원에서 정말 비싸게는 100,000원까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데크목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 가게에서 많이 팔고 또 어느 정도 물량을 사야 되다 보니까 10자로 사면 7만원 정도 드는데 그 정도도 배달을 해주니까 갔다가 간단하게 재단 치고 피스만 박으면 되는 임팩 드라이버랑 임팩까지도 필요 없지. 그냥 전동 드라이버랑 뭐 각도 절단기 한 2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해요. 근데 다만 목공은 목공이지만 목공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은 전혀 안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년 화분대 80개 제작에 PTSD 화분대를 80개나 만드셨어요. PTSD 오지. PTSD가 안 올 수가 없지. 80개를 만들면. 방부데크 325장 지게차로 내렸죠. 그것도. 아, 그때 기억나는 것 같다. 그 지게차로 내리는 거 쇼츠인가 올리셨었죠? 힘들지. 그거는 둘이 해도 힘든데 그거는 공장에 맡기는 일인데 그거를 하셨네. 그래서 재단을 치는 거죠. 내가 만들 사이즈의 화분대를 그냥 계산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각자 알아서 내가 다리 높이를 어느 정도 하겠다. 옆을 몇 미터 몇십 센치 뭐 이렇게 내가 정하면 되고 이거는 무슨 뭐 원목이나 뭐 흑단이나 뭐 소프트우드 하드우드 이런 개념 자체도 없는 거라 그냥 잘라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바가지가 져요. 그래서 한쪽은 뽀꼼뽀꼼 동글동글하게 트리밍이 돼 있고 한쪽은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데크목을 깔 때는 볼록볼록 올라온 데를 위로 해서 놓는데 실상 윗면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면이 윗면이에요. 그래서 그 윗면을 생각을 하고 이제 바깥 외곽을 그냥 깨끗하게 나가는 쪽으로 주면 제작이 되는데 안 예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를 바깥으로 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디가 앞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다만 바가지는 이 뽁뽁뽁뽁 동글동글 잘려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가지가 진다. 그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부목은 기본적으로는 나무가 소나무인 경우가 되게 많고 아주 드물지만 잣나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녹색으로 된 되게 매캐한 방부액이라는 걸 주사바늘로 팍 찔러 넣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처음에 나무를 받으면 나무가 왜 비를 맞았나? 왜 젖어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방부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좀 젖어 있는데 가만 냅두면 이게 마르면서 이 목재 자체가 약간 이렇게 수축 팽창이 있는데 팽창보다는 보통 수축을 하죠. 나무가 조금 줄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바로 만들기보다는 갖다 놓고 한 일주일 정도 말리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하루만 말리고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로 인한 결과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재단을 해주는데 다리 높이가 중요한데요. 보통 흔히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방부목 화단은 높이가 50cm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50cm를 왜 만드냐면은 화단이 낮고 50cm면 의자를 대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가다가 이렇게 앉아서 쉴 수가 있다, 화분에. 그리고 거기서 풀이 자랐을 때, 관상목이 자랐을 때 높이가 보통 일반적인 여성 기준으로 보통 이런 화단이나 또 주방 이런 거는 아직도 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160cm 여성 기준으로 좀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상목이 자랐을 때 대충 높이가 여성의 턱을 넘어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50cm로 놓고 거기에 관상목이 한 70cm 자랐을 때 한 120cm, 그러면 160cm의 여성이 턱 밑에 이 정도 온다. 뭐 그래서 50cm로 많이 하는데 저는 높이를 65cm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마누라님은 여기에 앉지를 않을 거고, 일단 집이 여기 사는데 굳이 화단에 나와서 앉아있을 일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상추도 심고 또 조그만 복숭아나무 이런 거 하나 심으려고 하거든요. 사과나무 하나 심고, 그리고 이제 채소 재배하고 그럴 거니까 50cm면 허리를 이렇게 너무 수그려야 돼요. 오히려 재배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재배하기에 좋은 높이는 싱크대 높이로 잡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싱크대들은 높이가 80에서 85cm 높입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마누라님은 키가 좀 이제 평균보다는 살짝 작으시거든요. 아주 살짝 작은데 아무튼 어쨌든 조금 작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높이를 65cm로 해드렸다. 그래서 허리를 많이 안 수그리고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65cm로 잡았죠. 그거는 이제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잡아보시면 돼요. 보통 설거지 할 때보다 약간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 맨 바닥보다 약간 높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을 거면은 아예 50cm로 내려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도 화면이 안 끝나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 계속 자르는 겁니다. 무한정 잘라요. 쫙 잘라주고, 일단 재단을 다 끝내놓고 나서 조립하는 게 좋아서 재단을 싹 해주고, 다음 장면 넘어가죠. 이거는 다 재단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재단이 된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평상 만들 때 사용을 할 것이고, 재단을 사이즈별로, 사이즈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리 옆면, 여기 측면, 그다음 위에 한 바퀴 돌려줄 거, 그 정도 하면 되니까 사이즈가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4가지 정도 사이즈를 준비하면 되고, SPF를 제재하고 건조 안 하고 바로 기압 챔버에 방부액을, 기압 챔버라는 데 집어넣어요? 그런데 주사바늘로 콕콕 찌르는 게 아니고 기압 챔버라는 데 넣는다? 그건 또 새로 알았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살짝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 있다. 이렇게 F30 타카로 F30 타카로 작업을 했고, 타카를 왜 박냐면 다리 만들 때 직각을 맞춰가지고 피스를 박는데, 피스 박으려고 하면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직각자로 잡아도. 그래서 피스를 먼저 2방 정도, 많으면 3방 정도 쏴주고 나서 피스를 박으면은 타카로 박혀진 게 힘은 없지만 요 직각을 유지할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타카를 먼저 대충 박고 그 다음에 피스를 박아서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는, 그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타카를 먼저 박아주고, 그 다음에 직각 보고, 그 다음에 직각을 많이 보는구나 내가. 그 다음에 직각 맞춰준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피스를 박아주면 돼요. 하나 박아주고, 이거는 뭐 이중 길이 쓸 것도 없고 그냥 박으면 됩니다. 그냥 깊이 박으면 뭐 이중 길이를 썼건 안 썼건 나무가 무조건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약간 나무결이랑 일자가 맞춰진 다음에 그 드라이버가 걸리면서 턱턱턱 하잖아요. 그때 턱 한 번 소리 났을 때 멈추면 된다. 그 개념으로 하면 나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처음 하는 거라 갈라졌죠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안 갈라지죠. 한 번 소리 날 때, 턱 한 번 걸릴 때 딱 멈춰주면 된다. 만약에 드라이버가 1, 2, 3단까지 있는 거면은 1단이나 2단에 놓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나무 되게 쉽게 갈라져요. 젖은 나무다 보니까 그냥 쩍쩍쩍쩍 막 갈라집니다. 이중 길이는 아예 필요도 없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무를 덧대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직각 보는 그 수고를 좀 덜 수 있으니까. 평일에는 라이브 예정
없나요? 평일에 제가 라이브를 하려면요 새벽 5시에 라이브를 열 수가 있고, 그러면 뭐 거의 모닝 와이드를 하자는 얘긴데, 그리고 왜냐면 제가 저녁 5시에 출근해서 정상 근무로 새벽 2시에 끝나고, 또 제가 한 달에 20날 야근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야근을 되게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새벽 3시에서 4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소리 길림이 라이브를 열어도 제가 참여를 못해요. 솔직히 이 정도로 매주 와주시면 제가 목소리 길림이 라이브를 예고 없이 언제 여셔도 한 번쯤은 들어가야 의리도 되고 말이 되거든요. 정말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목소리 길림이 라이브를 하시면은 라이브를 못 봅니다. 왜냐면 낮에는 자고 있죠. 목소리 길림이 오후 2시에 라이브를 켜셨다, 자고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 인간 왜 안 오지? 라고 느끼셨을 거야. 저는 그러니까 오후 새벽 4시쯤에 일이 끝나고 또 바로 끝나나 또 정리하고 그러는 게, 저는 그 메모하고 이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새벽 5시쯤 돼야 컴퓨터를 꺼요. 그리고 밥 먹고 씻고, 저는 또 매일 샤워를 하는 아주 깔끔 떠는 아재입니다. 그래서 또 샤워하고 방 청소 대충 살짝 해주고, 담배 한 대 피고, 또 소주도 한잔 하기도 하고 위스키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러면 대충 6시 7시 돼요. 아침 말 그대로 모닝 와이드죠. 그때 잡니다. 그때 자서 2시 오후 2시쯤 일어나죠. 운동하고, 제가 이렇게 가녀린 팔뚝의 소유자지만 그래도 또 3대 한 230 들어요. 제가 그 원룸이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원룸이 3대 500을 넘게 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 조금 하고 나서 편집하는 거죠. 편집 신나게 하다가 오후 5시 되면 또 출근하고. 평일 라이브는 조금 어렵다. 제가 직장 잘리면 아마 매일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악플 남기면 대신 싸워주세요. 제가 부캐 한 2개 만들어갖고 열심히 누가 목소리 길림 건들면 아주 그냥 그냥 오체분실을 해드리지. 제가 이 웃고 떠드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놓은 샘플 90도 딱 맞춰가지고 피스를 좀 많이 박아주고, 그래갖고 완성을 딱 해놓고 거기다 이제 한 장씩 대면서 붙여서 옆에 놓고 붙여서 옆에 놓고 대량 생산 체제. 왜냐하면 화분을 4개나 만들었으니까, 물론 그 목소리 길림은 80개 만들었으니까 나보다 짬밥이 더 되지. 이제 이렇게 그냥 쌓아서 붙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갖다 놓으면 끝나죠. 요 다리를 만들었고요. 이 다리 만들면 반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다리에다가 이제 몸통 붙이면 끝나거든요. 무슨 뭐 틀도 필요 없고 그냥 형틀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직각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데크목 작업은 정말 누구나 해보셔라. 그러니까 드라이버만 사서 해보셔라. 대신 이 손 드라이버는 이제 팔 아프니까 전동 드라이버 하나 사셔가지고 해보셔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내가 또 뭘 하려고 하느냐, 나도 모르겠다. 요 다리, 아까 만든 다리 바닥에 놓고 그냥 올려요. 그냥 옆면부터. 저는 긴 쪽부터 만들었는데 각자 자유입니다. 긴 쪽부터 만들어도 되고 짧은 쪽부터 만들어도 되고, 보통은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많이 만드시니까 전체 화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긴 쪽을 제가 먼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미리수는 요거는 이제 피스가 중요하지, 철물점 가셔가지고 그냥 데크 피스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목공 피스 달라고 해도 되고 데크 피스 달라고 해도 되고 또 뭐 아이언 피스 달라고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아이언 도금이 돼 있어야, 보통 비 오는 데 설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야외에 설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 도금이 된 피스가 녹이 안 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언 피스 아니면 데크 피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요게 18mm 두께가 있고요. 나무가. 그 다음에 24mm일 거예요. 아마 18mm, 24mm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위는 이제 38mm 방부목으로 넘어가게 되고, 데크목 작업을 할 때는 32mm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32mm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당 4개씩 점점점점 주사위 4자 모양으로 4개씩 박아주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쭉쭉 그냥 박아주면 돼요. 무한 반복 작업입니다. 화분이라는 거는. 여기 아랫단을 넣을 때 여기가 이제 노하우가 되는데, 빈 피스 하나를 이렇게 방부목을 하나 놓고 그 밑에 방부목을 놓을 때 빈 피스 하나를 그냥 올려놓고 그 다음 단을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피스 하나 두께로 빈틈이 생기겠죠. 이 빈틈이 왜 필요하냐면, 이 방부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부액에 절여져 있어서 일단은 수축합니다. 마르면서 수축해요. 근데 비 오면 다시 팽창하겠죠.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 피스 하나의 틈을 안 주게 되면은 팽창할 때, 수축할 땐 문제가 안 되는데 팽창할 때 이 나무끼리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꽉 누르다 보면 피로 파괴가 올 수가 있어요. 화분 전체가 퍽 터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스 하나를 그냥 껴주고 그다음 박는 거죠. 요게 하나의 노하우고, 요것만 알면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피스 하나 놓고 껴서 박아주고 그다음 피스 꺼내고, 그거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피스 하나 가지고
그럼 또 은근히 이렇게 살짝씩 벌어진 게 이쁩니다, 의외로. 그래서 요거 작업해주면 되고, 이 나무는 꼭 4장을 놔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다리 길이를 50cm로 했다 그럼 뭐 한 3개만 놓을 수도 있고, 30cm로 했다 그러면 2개만 놓을 수도 있고, 울타리가 되는 요 벽면의 판수는 각자 사이즈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80개나 만든 목소리 길림 앞에서 이걸 얘기하려니까 아주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그러하다. 그래서 여기다 맨 밑에 요것도 하나의 노하우예요. 맨 밑에 여기다가 강목을 하나 대는 거죠. 근데 꼭 강목을 안 대도 되고, 이 데크목을 썰어서 편을 썰어서 대도 되고 하는데, 일반적인 목수가 아니고 취목으로 하신다 그러면 데크목을 썰려면 이제 테이블소라는 게 필요한데, 테이블소 가격도 있고 이걸 다룬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 입장에선. 그리고 이게 절단상을 당할 수 있는 공부다 보니까 취미로 하는 분들한테 결코 권하지 않고요, 테이블소를. 그래서 3cm 한 치각을 한 다발 정도만 사셔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요게 이제 바닥판 붙일 때 지지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흙바지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요게 하나 필요해요. 물에 젖어서 썩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정이 부담이 되면 스테인 한번 칠해주면 되고요. 애초에 데크목 화분 자체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래 못 써요. 그러니까 한 어설프게 잘못 만들었다, 초보가 만들었다, 한 3년 보시면 됩니다. 3년이면 정말 강하다, 정말 오래 버텨주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보내주시면 되고, 선수가 좀 만들었다 그러면은 한 5년에서 7년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대개는 이제 삐그덕 하다가 이제 누워버릴 겁니다. 수명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크목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왜냐하면 또 참고로 그 80개 화분대 전부 다 뿜칠했습니다. 뿜칠 미리 스포하자면 저도 뿜칠했습니다. 저도 뿜칠했어요. 뿜칠이 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제 밖에만 했는데, 이 뿜칠이 이제 스프레이 건으로 스테인 뿌리는 건데, 원래는 이 안에도 내부에도 뿜칠을 해줘야 됩니다, 스테인을. 그래야 그나마 한 1, 2년이라도 더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1, 2년 더 쓰느니 나는 하나 더 만들겠다, 그 사이에. 왜냐하면 나는 콘텐츠가 필요하니까, 유튜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에 칠 안 했고, 반복이에요. 만들고 판 붙이고 피스 하나 껴서 유격 주고 판 붙이고, 계속 이거 무한 반복입니다. 저 강아지 진짜 엄청 돌아다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만들어 놨죠. 참고로 이 기술을 아시면 교회 의자를 만드실 수 있어요. 교회 의자는 그냥 소나무 육송이라 그래서 약간 두툼한 소나무 판 있는데, 그걸로 교회 의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실 수가 있다. 동네 교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주 짭짤한 부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쭉쭉 갖다 넣습니다. 저는 현장에 바로 설치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는데, 목소리 길림은 아무래도 수평만 추고 그러는 거 고생 좀 하셨겠죠. 근데 그 80개를 어떻게 납품을 하셨대? 80개를 쌓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공간이 있나? 그 사이즈가 엄청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담벼락이 돼주면서 울타리가 돼주면서 화분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용도죠. 요 위에가 이제 지금 마누라님 살고 있는 데고, 거기 대충 뭘 갖다 놓으셨는데 방충망이랑 여기들 공사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울타리 만드는 거죠. 여기도 먼저 이렇게 위에 한 장씩 먼저 붙여가지고 수평을 잡아줘요.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단점이 뭐냐면 밑에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위에만 붙여주다 보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갖고 이 상태에서 계속 한 장씩 붙이면서 완성을 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 화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마감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고정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르고 뿜칠하고 조립하고 속지 붙이고, 속지 부지포 붙이셨나? 씻고 배송하고, 또 반복. 공간이 안 넓으니까 일부 만들어 배송, 일부 만들어 배송. 하긴 차도 여러 차 몇 대 갔겠다. 80개면 이거는 어떻게 포장도 안 돼요. 이거는 겹칠 수도 없어. 이거는 빈 공간 엄청 많아. 그래서 그 화물 용선료라 그러죠. 배, 큰 화물선 같은 거, 유조선 이런 거 가잖아요. 그때 그 선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이게 3가지래요.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는 뭐 커피 이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구, 원목, 그 다음에 유조선, 기름,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된답니다. 이 빈 공간이 많으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화물비가 엄청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화물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몇 개 못 실으면서 돈만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벽에다가 하나씩 붙여주고, 어디 갔냐? 내가 이걸 뒤집어서 박았는데, 이렇게 눕혀야 옆 벽을 조이면서 꽉꽉 맞춰서 이게 아래 벽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전적으로 취미 하시는 분들이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고, 설명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난생 나무 처음 만져보는 분들이 만들 수 있는 정도,
이거를 뭐 클램프로 조여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장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만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취목인 분들이 뭐 더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목소의 길림 같이 전문 목수들한테는 이거는 사실 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좀 드는 거지 목공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 쭉쭉쭉쭉 쌓아주면 되죠. 잡초 방지용, 그냥 그 부직포 까신 거지 뭐. 데크로 저것보다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마구리 부분만 연기 울거미 돌리는 좀. 그러니까 뭘 이렇게 짜려고 하시지 마셔. 데크목으로 짜임을 하려고 하시지 마셔. 데크목은 엄청 신축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여기 아까 강목 박은 거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바닥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까셔도 돼요. 빈틈이 이만큼씩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물 빠짐이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쫙쫙 밀어붙여도 결국은 틈이 있고 글로 물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꽉 막으셔도 되고 빈틈이 있게 얼기설기 넣으셔도 된다. 다만 이렇게 빈틈이 좀 크면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부었을 때 이 밑에서 보면 이렇게 싼 바지처럼 이렇게 흙이 이렇게 나와서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다시 그 목소의 길림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처음 목공할 때 이거를 주먹장 짠다고 이렇게 해봤어요. 짜임을. 근데 다 터져. 지 혼자 터져요. 이렇게 딱 주먹장을 짜놓잖아요. 그러면 터집니다. 신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피스만 박아주면 되고, 그렇게 잘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잘 만들어봤자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으며, 대신 그거는 있다. 전문 목수와 일반 취목인의 차이는 분명히 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추노에 나온, 아까 추노 얘기하셨으니까 추노의 명대사, 국수 잘 많은 니은이 수제비도 잘 끓인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짬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게 만들 수 있다. 잘 자르고 잘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하부판은 그냥 티타카 쌌습니다.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저는 그냥 피트 박았는데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뭐 오래 쓸 것도 아니에요. 몇 년 못 가거든요. 나중엔 다 뗄감이에요. 그냥 쭉 받고 중간중간 조금씩 간격을 벌려서 넣어주면 돼요. 받고. 지금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약간 작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작게 한 건지 아니면은 신축이 좀 커서 작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미세하게 한 0.5cm, 0.7cm 정도로 이 폭이 딱 안 맞게 작게 됐어요. 그때는 나무 버리지 마시고 지금 저 위에 붙인 것처럼 하나는 이쪽 끝으로 붙이고 하나는 이쪽 끝으로 붙이고 이렇게 번갈아서 붙이면 사이즈는 맞출 수 있고 오히려 신축에도 좀 버텨줍니다. 그래서 데크목 그래도 한 자루에 한 7,000원, 7,500원 하니까 아깝게 버리지 말고, 좀 잘못 처리했을 때는 한쪽으로 붙였다 지그재그로 붙여주면 또 적당히 이게 또 덮어집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걸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뭐 직각은 다 맞춰준 거고. 근데 요가 하면 이렇게 끝내도 되겠지만, 이렇게 끝내고 실제 판매하는 제품들도 네이버 쇼핑 보니까 있더라고요. 요대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위에가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한 층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줘야 진짜 마감이 된 거고 완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도 그냥 판매하는 건 있긴 있다. 하지만 구입을 하시겠다면, 만들려면 내가 다 만들면 되고, 구입을 하시겠다면 이렇게 마감된 건 사지 마셔라. 위에 한 층이 더 있어야 된다. 그 위에 층 까는 겁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하나를 박아줘요. 하나씩 다 박아주면 되고, 하나가 박힌 상태에서 하나는 올려만 놓습니다. 저기서 있구나. 내가 여기서 안 하고. 아무튼 그냥 설명을 하면 이렇게 올려만 놓고, 그 위에 길이 있잖아요. 요 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분, 그 여분을 지금 하네. 이렇게 판을 대고, 위에 보시다시피 판을 대고 연필로 밑에다 그어가지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이제 나무 돌려서 반대쪽은 여기 여분, 여기 여분을 여기 여분을 이렇게 연필로 재가지고 재단해 오는 거죠. 배는 보지 마시고. 그래갖고 가져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맞아도 지금 빈틈없이 됐잖아요. 여기도 이거 그렇게 해서 피스로 박으면 됩니다. 피스는 요 밑에 거랑 같이 이가 맞물리게 적당히 붙여주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가 빈틈이 없이 붙여놔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신축 팽창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빈틈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요 작업은 실수예요. 잘못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내경 측정하는 방법이 신박하군요. 신박할 게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소목에서는 당연히 다 재서 1mm 오차 없이 딱 재가지고 올려놨을 때 딱 맞으면
이러는 거고 이제 밑에 그 시다바리는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대목 기준으로 그냥 하면 돼요 대충.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지금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 이 위판을 붙이면 안 돼요. 위판 붙이기 전에 부직포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 없이 다 붙여줬는데 이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 그래갖고 다시 띄웠어요. 이걸 왜 다시 띄웠냐. 부직포 붙여야 되니까. 아까 그거를 위판을 다 올려놓고 부직포를 붙이려고 그러면은 이게 팔을 안으로 막 이 난리를 쳐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부직포를 붙이고 위판을 올려주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부직포고 방수 덮개면서 보온 덮개거든요. 이 위에 있는 게. 그래서 보온 덮개는 나무 심으려고 깔아주려고 했는데 보온 덮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직포 깐 다음에 나무 심을 화분에만 저 보온 덮개는 해주면 되니까 그때 가서 쓸 일 있으면 쓰기로 하고, 부직포만 일단은 발라줬습니다. 부직포를 제가 난생 처음 발라봐요. 이거를 해본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붙여줬죠. 근데 요것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실력이 금방 듭니다. 다음 장, 이것도 하다 보니까 좀 이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연구하면서 작업을 해봤죠. 붙이고 뭐 그냥 1022 타카나 에어 타카로 박아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좀 터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부직포를 팍 찍고 그냥 혼자 박혀버리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손타카로 다 박았습니다. 손타카로 박아도 4개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네, 목수의 길림 같이 80개 정도 만들고 그러실 때는 에어타카 쓰시는 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다. 내가 4개 박아보고 생긴 노하우가, 부직포를 이쁘게 박기 위해서는 보통은 거적대기가 됩니다. 30개 때부터 감이 잡혀서 30개 하고 내가 빨랐네. 나는 4개 하고 감 잡혔어. 부직포 박는 게 뭔 자랑이라고. 밑에부터 박아줘야 모양이 잡혀요. 밑에 사면을 다 박아주고 그 다음에 벽을 쳐야 이게 팽팽 늘어나는 것도 좀 없고 모양도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밑에부터 박아라. 무조건 바닥부터 박아주셔라. 이거 만드실 분 계시면은 바닥부터 사면을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벽을 박아주시면 된다. 이제 저의 노하우입니다. 저의 노하우. 4개 만들어 보고 빨리 배우는 지소.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는 이렇게 접어 넣잖아요. 접어 넣고 그냥 박아주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를 잘 박을 필요가 없는 게, 여기다 흙 부어버리면은 아무도 몰라. 의미가 없다. 이쁘게 막나 못나게 막나. 이거는 사면을 처음에 만든 거 다 박아놔가지고 이건 띄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박아봤습니다. 근데 얘가 제일 잘 됐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작업했으니까. 마지막에 작업한 게 제일 깔끔하게 나오더라. 요게 처음 한 건가? 요게 처음 한 거 같아요. 약간 주름지고 그렇죠. 요게 이제 두 번째 한 거. 두 번째 한 거는 주름이 조금 펴졌는데 이 위에 약간 이게 날아다니고 좀 볼품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거. 세 번째 한 거 왠지 깔끔하지 않습니까? 왠지 주름도 좀 확실히 없고 실력이 확 늘죠. 몇 개 안 해봤고. 그리고 부직포 붙이는 게 뭔 잘하려고. 마지막에 한 게 요겁니다. 마지막에 한 게. 확실히 뭔가 정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잘했다고 자랑하자는 건 아니고, 알고 있어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서 제 채널을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다 보면 된다. 처음이 힘들다. 처음이. 뭐 거창한 거 장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라첸렌치라도, 그리고 조그만한 그 직소 싼 거 한 3, 4만 원 합니다. 각도 절단기 살 필요 없어요. 직소라도 하나 사시고, 그리고 그냥 마트 가면 파는 그 전동 드라이버 있잖아요. 한 3, 4만 원짜리. 그거 사셔가지고 강목 사다가 만들어 보셔라. 일단 만들어 보시다가 안 된다, 한계가 온다, 그러면 이 목수의 길림 같은 이런 분들이 하는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싼 거 많아요. 그런 거 클래스, 뭐 이렇게 시간 길지 않은 거, 뭐 간단한 거 한 3, 4시간짜리 클래스 이런 거 들어보시고 또 와서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면 팍팍팍팍 올라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방수목 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테인을 바르는데, 요 스테인 바르는 와중에 사고가 하나 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아까 목수의 길림이 얘기하셨던 뿜칠이에요. 뿜칠. 그냥 양날톱도 괜찮습니다. 근데 톱날은 후공구 톱은 좀 이렇게 막 낭창낭창 휘고, 나는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이렇게 잘리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직소 사셔도 된다. 그래, 먼지 날리면은 양날톱도 괜찮다. 양날톱 진공청소기로 쓸어가면서 하시면 되지. 요게 이제 에어스프레이, 그 소위 말하는 에어브러쉬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거는 제가 그 싸게 10,000원, 15,000원짜리도 써봤거든요. 그리고 좀 요거는 35,000원짜리입니다. 근데 15,000원짜리는 확실히 안 좋아요. 제가 뭐 아주 뭐 이런 에어스프레이 쪽으로 확실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실력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3만 원대는 주셔야 원하는 퀄리티로 뿜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10,000원, 15,000원짜리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다. 진짜 전문가면은 컨트롤을 하면서 쏘실 수 있겠지만은 초심자일수록 조금 가격대 있는 에어스프레이를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조립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처음 산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보통 이 퀄리티가 아니죠. 좀 지저분하죠. 처음 쓰는 거고, 제가 스프레이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냥 경험은 한 20회 미만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번은 넘고 20번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스프레이 뿜칠은 가구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건물에 뿜칠했던 거고,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용제를 붓고 신나를 좀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요 스테인은 그냥 스테인만 부어서 해도 됩니다. 신나를 괜히 넣으면은 색이 좀 흐려지고, 그 완성된 도색에 신나만 뿌려주면서 점점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인 원액을 부시면 됩니다. 요건데 하면 이게 뉴 자단이라고 진짜 진하거든요. 이 색이 지금 여기 흘러나온 용액처럼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로 인해서 사고가 나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죠. 이걸 지금 한 3통 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노르표 그런 얘기하지. 누굴 보내시려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이 뒤에 노즐 조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조여가면서 이렇게 몇 번 쏴 보시다가 원하는 컬러 나온다 그러면 그때 에어 연결해갖고 뿌려버리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컬러 맞췄고 이제 뿌리는 거지. 이거는 마스크, 그리고 특히 보호 안경 안 끼고 이거 쓰면, 그 옛날에 우리 그 작년 재작년 때 코로나 돌 때 얘기 들으셨죠? 눈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이 대기 중에 있는 성분을 흡수해서 우리 몸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자체에도 안 좋고 우리 신체 기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보안경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마스크 웬만하면 방독면 쓰시는 게 좋다. 저도 이거 마스크 쓰고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방독면을 사와서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했어요. 쭉 뿌려주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뿌려주면 그걸로 완성입니다. 뿌리는데 뭐 위를 먼저 뿌리냐 옆을 먼저 뿌리냐 이런 건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뿌리고 싶은 데부터 뿌리면 되고 쭉 뿌리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사고가 생겼죠. 이걸 여기까지 뿌리고선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스테인이. 그래갖고 스테인을 사러 갔더니 스테인이 없대요. 그래서 이 스테인을 사왔어요. 이 스테인이 가장 진하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만드는 회사를, 이게 어디였더라? 반석 페인트였나? 요 회사를 신뢰하거든요. 왜냐하면 투명 오일 스테인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끈적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오일 스테인이 아니라 오일 바니시지. 오일 바니시 리스. 그게 끈적임이 상당히 적어서 이 브랜드를 신뢰하는데, 여기서 나온 가장 진한 월러 컬러를 갖고 왔는데 그걸 뿌려보니까 색이 너무 흐린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아무리 뿌려도 아까 자단, 이쪽 끝에 자단 색깔이 안 나옵니다. 흐려요. 가장 신뢰하시는 건 티쿠릴라 아닌가요? 티쿠릴라를 제가 가장 신뢰하죠. 근데 여기다 티쿠릴라를 뿌리면 돈이 얼마야? 티쿠릴라 1리터에 얼마야? 산지 좀 돼갖고 이제 까먹었다. 5만원인가? 7만원인가? 1리터에? 여기 티쿠릴라 바르면은 안 돼. 티쿠릴라는 최소 단위가 있어요. 최소가 그래도 낙동이라도 친 강목, 센 강목에는 아예 안 바릅니다. 그리고 하드우드가 돼야, 최소 하드우드급은 돼야, 고무나무더라도 아카시아더라도 하드우드 집성판급은 돼야 티쿠릴라 좀 해볼 생각을 하는 거지.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의외로 제가 그거 좋아해요. 쉘락이라는 게 있어요. 쉘락. 지금은 제가 영상에선 전혀 안 쓰는데, 옛날에 제가 배울 때 헤펠레 목공방이라는 데를 잠깐 다녔었는데 거기서 쉘락을 가르쳐줘가지고 써봤는데 쉘락이 아주 좋습니다. 쉘락도 좋고 루미코트인가? 루미나 모노코트인가? 뭐 그게 있어요. 이름도 좀 애매하네. 그것도 괜찮아요. 한 방에 테이블이 끝나는 그런 용제도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차차 할 날이 오겠죠. 그런 거 다룰 날이. 웬만하면은 좀 광고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연락이 안 오고, 무슨 뭐 곱창집에서 뭐 이걸 드시고 리뷰 영상을 해주시면 뭐 8만원을 드려요. 그딴 광고 문의만 자꾸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그 레드불 사장님 보고 계시면 좀 연락 좀 주셔야 돼. 매번 이 음료수 바꾼다 진짜. 내가 바꾼다고 그 데미지가 있겠냐면. 아무튼 이렇게 다 칠했어요. 근데 오일스테인을 딴 걸 쓰니까 색이 엉망진창이야. 그래갖고 그나마 좀 조화가 되라고 홀수 자리에 월러, 짝수 자리에 뉴자단 이렇게 놨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뉴자단 구해지는 대로 사다가 다시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불량품 같잖아요. 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도색하실 때그 용제, 페인트 아니면 스테인 그거를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도색에 들어가셔라. 안 그러면 나처럼 망한다. 도색 잘못돼서. 저는 또 내일부터 2패가 뭐야? 사이딩 소재로 260장? 5월은 수리의 달인 것. 무슨 소리? 아, 수리일만 들어온다고요? 사이딩 소재를 그냥 인테리어 하셔. 일량을 그 정도로 할 때는 그냥 인테리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 인테리어 업체 하면은요, 그냥 루바 47,000장이랑요, 강화마루 한 12만 장 정도 뭐 이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패가 하드우드 데크예요. 오크보다 비싸요. 그거 보느라고 지금 이거를 리뷰를 못했잖아. 여기다 이제 흙 붓고 심고 싶은 거 심으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 회사 리프를 심거나 나무를 심게라고 하면 요 아까 보여드렸던 방수 덮개 혹은 방안 덮개 그걸로 한 번 더 둘러주거나 아니면 스티로폴 최소한 3cm짜리 스티로폴로 이 사방이랑 바닥을 둘러싼 다음에 흙을 붓는 게 그래야 뿌리들이 보호되면서 겨울에 죽질 않거든요. 그 정도만 신경 써서 해주면 되고 이대로 완성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 좀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데크목 길이가 3m 60이니까 3m 60cm짜리 자재를 놓고 돌리고 재단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 공간만 되시면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대신 이 데크목은 방부액이 조금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실내에 쓰는 가구로는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뭐 미사리는 옛날에 갔었고 그냥 지역의 저수지 인근에 있는 카페 이런 데 놀러 갔다가 식사하러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걸로 실내 의자, 실내 테이블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그거 보면 바로 그냥 나옵니다. 이 방부액에서 나오는 성분이 그렇게 몸에 좋진 않아요. 그래서 통풍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야외에서 쓰는 용도로만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딴 거는 따지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차차 평상이랑 바베큐 테이블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좀 더 데크목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차차 올릴 것이고 이 올해는 아마 한 가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전원 생활용 집기류 그다음에 주방 인테리어 이런 걸로 올해 한 3분기까지 때우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4분기 때는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